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랜섬웨어 차단 방법, 선천 면역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주제로 J-커넥트 트루컷 시큐리티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랜섬웨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커들이 점점 더 고도화된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한번 당한 이후에야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랜섬웨어는 100%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다음 최대한 빨리 백업본으로 복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만약 해커에게 탈취당한 그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기밀 데이터라면 어떨까요? 백업본으로 복구했다 한들 이미 매우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해커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해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정녕 이러한 해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해커의 고도화된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기업이 개발해 이미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누르셔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설문조사 링크로 이동하셔서 성실히 응해주신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라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세션 내용을 토대로 한 퀴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셔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세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2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트루컷 시큐리티 심재승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J-커넥트의 이기복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가 준비된 관계로 발표 자료를 저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뤄보고 싶은 거는 그 알려지지 않은 그 사이버 보안 위협인데요. 이게 정말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 바로 뭐 2월 20일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그 제로데이라는 6부작 드라마를 공개했더라고요. 네, 예. 아직 못 봤는데 엄청 예. 화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보안 업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로데이 하길래 네. 뭐 아주 기상천외한 새로운 뭐 공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으느냐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정작 그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이 있었고 네.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배후를 추적하고 하는 이런 내용의 위주라서 약간 좀 실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드라마 중에서 나오는 대화 중에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야당 그 하원 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제로데이 공격을 당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정부를 향해서 그 엄청난 취약성이 그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무사한 일에 빠져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조치를 안 식으로 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이런 위협이 문제인데 이거를 이 하원 의장 말처럼 준비를 안 해서 못 막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막을 수가 없어서 못 막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격자의 어떤 공격 수법이 너무나 교묘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오히려 반대로 준비를 너무 안 해서 당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올해 유난히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보안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그럼 올해가 뭐 다른 해와 달리 뭔 일이 특별하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도대체 무슨 일이 해커들이 열심히 더 공격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렇게 뭐 살펴본 바로는 실제 뭐 공격이 예전보다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그 열받은 해커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커들이 열받았다는 거는 기존의 해커들이 너무 많이 막혀서 야 이거 내가 자존심이지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있네 더 교묘하게 한번 뚫어보겠어라는 그런 해커들이 많아졌다라는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그 해커들이 지금 요즘 공격하는 목적은 어쨌든 대다수가 이제 금전 탈취를 그러겠죠.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탈취해서 예. 아무래도 몸값을 요구하는 그러는 랜섬웨어 형태가 거죠. 많겠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금전 돈을 요구를 하면 이제 피해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쉽게 돈을 주는 뭐 이제 그러니까 그 해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걸 뭐 소문을 내고 알릴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아.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랜섬웨어 공격이 나온 지만 해도 벌써 거의 한 뭐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니까 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안 그래서 뚫리는군요. 예, 이제 안 뚫리기도 하고 아. 뚫려도 사실 돈을 이제 안 주고 이제 뭐 그렇죠. 알아서 맞습니다. 알아서 이제 해결하는 비율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해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열심히 뚫어가지고 그 공격을 했는데도 돈을 안 주네. 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해커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언론에라도 알려서 보복이라도 하고 겁이라도 줘야 아, 그렇죠. 돈을 그렇죠.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공격을 당했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서 이거 인지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알려지는 게 해커들이 이제 공개를 해버려서 내가 어디 공격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다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네 데이터 이만큼 갖고 예. 있어 라고 예, 언론에 맞습니다. 슬쩍 흘려서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해킹당했네 확인해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고 소식들이 대부분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유난히 올해가 뭐 해커들이 더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늘상 많이 이런 공격들은 있어 왔는데 그렇죠. 해커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한 소행이야라고 많이 알리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네네네. 얘네들한테 이제 네. 뭐 망신을 준다든지 뭐 이걸 그렇죠. 공경에 처하도록 하겠다. 대가를 내놔라. 뭐 이런 위협의 뭐 신호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엔 그들이 뜯어낼 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네,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매년 연초가 되면 그 뭐 대형 컨설팅 기업들이나 뭐 네. 유명 보안 기업들은 이제 올해 뭐 사이버 예측을 그렇죠. 뭐 어떨 내놓죠. 것이냐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을 이제 많이 내놓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주로 이제 공격을 뭐 자신의 뭐 기술력이나 어쨌든 뭐 자기의 뭐 역량 이런 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하던 시대에는 뭐 그 저런 예측이나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공격이 완전히 그런 뭐 자기 과시 이런 공격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이고 완전히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뭐 네.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뭐 네. 아니면 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그 국가적 뭐 혼란, 정치적인 목적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공격을 뭐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 공격을 해봤다 안 되면 또 뭐 저 공격도 하고 네, 합니다. 네. 랜섬웨어 공격만 해도 처음에는 다 완전히 암호화시키고 네, 못 쓰게 맞습니다. 만들고 이제 돈 네. 달라고 하는 네. 그런 공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불과 한 2, 3년 전서부터 랜섬웨어는 접근 자료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탈취하고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 시켜놓고 네. 돈을 걸쳐겠는데 이제 돈을 안 주면 내가 가지고 온 거 뭐 폭로하겠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격이 뭐 암호화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다양한 2중, 3중의 공격들이 지금 막 혼재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격이 올해는 뭐 유행할 거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유형의 공격이 들어오든 어쨌든 해커들은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예. 트렌드가 크게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 예. 어떻게 막을 건지가 더 그렇습니다. 중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한 거를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공격을 할 끊지 않고 테니까요.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사이버 아무래도. 공격.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이버 공격이 뭐 이런저런 뭐 디도스 공격도 있고 네. 암호 랜섬 공격도 있고 뭐 자료를 훔쳐가는 공격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저런 공격이 많죠. 네. 근데 사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공격이 뭐냐, 정말 중요한 오해업이냐, 이걸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격자 입장에서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데이터겠죠. 맞습니다.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실 고객의 데이터만큼 확실한 담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기밀, 내가 숨기고 싶은 게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는 또 사용자는 또 없죠. 없을 거고요. 그렇죠. 결국 서로의 이 상충되는 이해 때문에 결국 모든 공격을 하다 보면 그쪽 자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자는 자료를 지키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공격자는 자료를 결국 훔쳐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해서 이게 결국은 자료 탈취를 막지 않으면 뭐 다른 어떤 공격을 다 막아도 의미가 없어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자료 탈취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해커들이 자료를 탈취해서 그거를 빌미로 이제 돈을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백업 솔루션 회사들이 주장하기를 랜섬웨어 못 막고 해커들의 공격도 못 막는다. 그들이 데이터 탈취해서 암호에서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막기 어려우니 가져가게 냅둬라. 가져가도 우리는 보고 나면 그만이다. 라는 형태의 또 주장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랜섬웨어는 막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탈취되고 암호화돼서 못 쓰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켜서 비즈니스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만약에 해커가 데이터를 단순히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기밀 자료가 포함이 돼 있다라든지 하면은 이거는 백업해서 복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탈취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큰 문제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백업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백업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거는 뭐 이미 우리의 뭐 기밀 중요한 뭐 설계라든지 네. 뭐 비밀 영업 계획이라든지 그걸 다른 이런 데다 게, 줘버리면 어떡해요. 남이 가져갔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이미 누군가가 이미 그 네. 똑같은 걸 만들어낼 네, 것이고 네, 똑같은 방향을 이미 먼저 하면 네. 우리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일단 한번 탈취 당하면 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자료를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료를 안 뺏기는 거. 그래서 뭐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든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업무가 뭐 잠깐 서비스 중단이니까. 업무가 몇 시간 서비스 중단되지만 네. 결국은 좀 고통스럽고 뭐 좀 원망 좀 피해가 발생을 하겠지만 네. 복구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뺏긴 자료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미 뭐 남의 손에 넘어간 자료를 어떻게 찾아와요? 그건 찾아올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탈취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보안 업체들이 네. 이슈화 시키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그게 레질리언스라는 단어거든요. 네, 회복력. 이게 회복력, 네. 복구, 뭐 이거 네, 네, 복원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막질 못하니까 네. 결국에는 뭐 그런 단어, 그런 이슈화 시켜서 네. 복원시킨다, 네, 복원시켜준다. 네.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이제 본인들의 네. 역할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 진짜 유행 많이 했어요. 랜섬웨어 못 막아. 어떻게 해도 못 막으니까 그냥 백업 잘 해놓고 그 백업 번호로 빨리 복구하는 게 최선이야 라는 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많이 냈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백업 솔루션이 랜섬웨어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제일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많이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참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을 모르는 네.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네네. 뭐 내가 그걸 복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그걸 업무의 연속성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미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 네. 의미가 없는 연속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자료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나보다 먼저 제품을 만들어 보는 맞습니다. 제가 제품 만들었는데 뭐 하겠어요? 네네네. 그런 이 차원에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전혀 대응이 안 백업으로는. 되는 거예요. 네. 예, 전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데이터 탈취 이런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로데이 영화 속에서는 네. 자료 탈취는 물론이고 그 한순간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비행기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 뭔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마비도 시키고 아. 그 철도가 그 기차가 가면서 시간이 안 맞아갖고 충돌하고 그러나 충돌도 보죠. 하고 병원에서는 전기가 끊기니까 야. 사람도 죽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회복력이니 뭐 백업이니 이런 게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런 사이버 테러는. 그렇죠. 네. 그런 해킹이 들어오면 네. 지금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그거를 원천 차단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애초에 공격자하고 방어자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공격자는 사실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이 그냥 공격만 하면 되잖아요. 10번이 뭐야? 네, 10번. 수만 번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뜨면 예, 되잖아요. 한 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방어자 입장에서는 수만 번 다 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뭐 내가 이 공격을 함으로 해서 뭐 상대방의 뭐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거나 뭐 느려진다거나 이런 걸 개의치 고민할 전혀 않죠. 없죠. 네. 근데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업무 연속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막는다고 컴퓨터가 느려진다거나 컴퓨터가 뭐 다운이 된다거나 그거 자체도 문제죠. 업무가 뭐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러면 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막는 거 포기하고 네. 업무부터 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업무 연속성 네. 플러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까지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막는 사람은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그럼 네.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네. 목숨 불불 안 가리고 공격만 해서 그냥 네. 한번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만 막는 입장에서는 뭐 업무 연속성도 지켜야지, 느려지지도 않게 해야지, 죽지도 않게 해야지, 온갖 걸 다 고려하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니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뭐 죽자고 달려드는 싸움꾼한테 네.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네. 이게 상대해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거죠. 상대가 규칙을 어기는데 그렇죠. 내가 상대는, 규칙대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꼭 뭐 유명한 어떤 제품이다, 뭐 어떤 남들한테 맞는 제품이다, 꼭 그게 나한테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게 내 상황이 모든 상황이 운동장마다 다 틀리단 말이죠. 거기서 게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제품, 쟤들이 저거 샀으니까 우리도 저거 사면 돼. 그렇게 도입해가지고는 또 안 만드는다는 게 이 게임 자체가 이미 운동장이 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건 내 운동장에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네. 그 제품이 네. 뭐냐 이거를 네네. 고민을 해서 아. 이제 그 우리에 맞는 방법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나마라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 보면 이제 남들 쓰는 거,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유행하는 거, 네, 뭐 이런 네, 제품들을 이제 쉽게 이제 구입하시려는 경향들이 많은데 네. 이게 뭐 이미 내 운동장에 안 맞는 제품을 갖다 데려다 놓은들 싸움 자체가 이제 안 되는 네. 그런 꼴이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야, 그 부분을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예.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는 그 운동장 자체가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각양각색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기울어진 정도나 운동장의 크기나 그렇죠. 운동장에서 보안 요원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그렇습니다.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운동장 요만한데 이따만한 보안 솔루션 들어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유행한다고 좋은 솔루션 비싸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안 투자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늘 것 같아요. 네, 더 늘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그 모든 보안 제품들의 제품 소개서나 뭐 이렇게 또 이런 걸 보면은 아우 다 좋다고 합니다. 예, 안 되는 거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 보안 사고는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돼요. 맞습니다. 그 그들의 주장에 얘기들 따르면 하면, 있을 예. 수가 없죠. 다 그렇습니다. 막는데. 근데 매번 보안 사고는 근데 일어나요. 매번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그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 사고 난 네. 피해 기업들도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보안 제품들이라든지 조치들은 다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는 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약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소개된 이런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이미 갖춰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털린다라는 거는 약간 솔루션 무용론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아직 보안 솔루션들 거의 안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면 아니 뭐 저렇게 잘 갖춰놓은 대기업들도 뚫리는데 우리가 뭐하러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진짜 이건 무속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운영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뭐 유명한 거 좋은 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나한테 맞는 나에 맞는 거를 찾아다가 나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게 나한테 맞는 그 보안 솔루션, 보안 환경 그런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막느냐 못 막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가지고 네. 요즘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뭐 모든 답이 시원시원하게 다 잘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한번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막는 네. 기술이 뭐냐? 네.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네. 이런 기술을 저한테 얘기를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오. 시그니처 기반이다, 뭐 샌드박스 기반이다. 네. 그다음에 뭐 AI, 뭐 머신러닝 네, 방식이다.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행위 기반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 게 이제 막는다 하는데.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기술들은 지금 이미 다 팔리고 있는 기술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모든 제품들이 저 기술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발전해 온 예, 발전해 온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발전해 조금씩 온 이제 발전해 온 것 네네네. 같다는 거 차이인데 네. 이미 저 제품 뭐 모든 제품들은 저 기술을 안 쓰고 있는 제품이 요즘은 거의 다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건 다 기본 소양으로 예. 받아야겠네요. 결국 보면 챗 GPT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지가 알고 있는 기술이 저게 다라는 거죠. 근데 아. 저 기술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막는 기술이 아니다. 아. 그러면 결국 그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막는 기술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핵심은 예. 저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방어해야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예. 저것 때문에 지금 자꾸 데이터가 탈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공격은 사실 어떻게든지 뭐 가장 잘 막는 게 백신이죠. 백신들이 뭐, 제일 잘 막아주죠. 그렇죠. 알려진 그렇죠. 거는. 네. 예. 근데 백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막으니까 해커 입장에서 어렵게 공격을 했는데 뭐 하자마자 막히는 공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네. 뻔히 알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유명한 보안 제품들한테 안 걸리는 방법을 쓰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려진 공격으로 뭐 해커 입장에서 왜 하겠어요? 막힐 거 그렇겠죠. 뻔한데. 네. 근데 저 인공지능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막는 기술은 지금 없는 것처럼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요. 예, 어떡하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진짜 그럼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막는 기술이 없나?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없나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요새 감기, 저도 이제 감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고 아직도 예. 지금 안전하진 않은데 네. 혹시 감기약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감기약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 이유 중에 그러시군요. 하나가 지금 예. 이 장표에 있는 예. 내용도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생각과 되게 일치를 해요. 그렇습니다. 감기약을 안 먹고 저는 병원에 안 가는데 예, 그렇죠. 안 가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그 앓는 과정 자체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 가봤자 의사들이
내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그냥 뭐 항생제라든지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내 몸이 나은 거는 저 약을 먹고 나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그동안 적응을 다 해서 야 이제 너의 공격 나한테 끝도 없어. 그렇게 이겨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솔직히 감기약 안 먹고 병원 안 가요. 독감 예방주사도 안 맞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감기 치료제가 있냐? 의사 친구가 그래요. 안타깝게 감기 치료제는 없답니다. 그러면 감기가 오히려 감기약 처방을 그래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감기약 처방해 주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건 감기 치료제가 아니고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고열이나 뭐 기침, 뭐 콧물, 뭐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의 그 약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고 뭐 기침을 좀 심하지 안 아프게 하게 해주고 이런 요건이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기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낫는 건데?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감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체계가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기면 감기가 낫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쉬면 낫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 조금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어쨌든 방어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메커니즘이겠다 싶어서 저거를 이걸 컴퓨터에 적용할 방법이 없나 뭐 이런 고민을 오래전서부터 했어요. 오래전서. 인간의 세포는 스스로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 이제 메커니즘의 핵심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냐 아니면 내가 아닌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셀프냐 난셀프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거든요. 구분해서 이제 나면 셀프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 내가 아니면 이제 난셀프면 싸워서 박멸을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면역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적응을 해서 어차피 내 컴퓨터에서는 내 컴퓨터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와서 시키는 일을 하면 그건 뭐 틀림없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는 내가 시킨 일만 하게 하자. 그리고 내가 시키지 않은 거는 다 못하게 막자. 요거가 알고리즘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제품으로. 소위 내 컴퓨터에서 내가 해왔었던 작업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뭔가 이 사용자가 나한테 이상한 명령을 내리네. 평상시에 이런 명령 안 내렸는데 얘 왜 이래? 이거 얘가 한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건가요? 그 방법도 물론 뭐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그냥 철저하게 그냥 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냐 다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제 그걸 구분 어떻게 하죠? 이 구분이 이제 뭐 다양한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해커하고 공격자하고 나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거는 이제 내가 한 거를 해커도 거의 대부분 다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커 입장에서는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직접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조작을 하면서 컴퓨터에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해커는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도 원래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PC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근데 원격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조정은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해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것만 가지고 구분은 안 되고 이 조정을 하는데 물리적인 접촉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이 있는 접촉이면 물리적 접촉이 있는 명령어면 내가 한 거고
물리적 접촉이 없는 명령은 내가 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예, 컴퓨터 입장에서. 뭔가 텍스트 창에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예. 근데 그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키보드를 눌러서 받아들이는 값과 네, 뭐 원격으로 붙어서 그 키보드에 그 값을 입력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식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야, 그거를 몰랐네요. 저희들이 이제 구현을 하냐면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공격자가 와서 뭐 직접 지가 두드려 가지고 네. 뭐 해킹을 해 갈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아. 어딘가에서 원격지에서 몰래 들어와서 이제 자료를 빼가든 뭐 랜섬 공격을 하든 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네네네. 뭐 직접 와서 두드려서 자료를 뭐 내가 어디로 네. 보내고 이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야. 절대적인 한계인 거죠. 해커가 극복할 수 없는. 소위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런 내가 거죠. 그 거기에 가서 물리적으로 탈취하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 그거는 예.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없습니다. 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뭔가의 조작을 하는 거는 막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유일하게 이야. 해커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오, 아니고는 나머지는 모든 건 다 사용자처럼 해커도 다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런데요, 진짜 예,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조작하지 하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흉내를 다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벌써 한 20년이 넘게 이 기술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온 건데, 예. 저희가 이제 특허도 가지고 있고, 뭐 네. 제품화도 해서 이게 뭐 지금 다 상용화돼서 이미 제품 다 그래요? 팔리고 있고 한데, 궁금하다. 어떻게 구분하지? 네, 신기하게 동작을 합니다. 정말로. 네. 정말 네. 신기하게 동작하고, 네. 정확하게 동작하고,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도 잘 막아내고, 이야. 아주 재미있는, 이거 보면 정말 재미있고,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기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어진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알고리즘을 뭐 연구하기 시작한 건 2006년도부터 이제 쭉 해왔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화하면 와중에 2016년 정도 요때 이제 랜섬웨어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도 랜섬웨어 공격도 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랜섬웨어 방어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요즘은 이 랜섬웨어를 뭐 좀 구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여기저기 뭐 랜섬웨어 구하기가 좀 수월한데 2016년 그 당시에는 랜섬웨어 구하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뭐 막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랜섬 공격 잘 막는지 안 막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랜섬웨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랜섬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게 그럼 제대로 뭐 백신들한테 이제 만들었는데 네. 걸리면 안 되니까 네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압니다. 뭐 백신들 쭉 올라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올려보면 거기에 네. 올려져 있는 백신들이 이제 막는지 안 막는지 바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몇 개가 뭐 막았다 이게 네. 이제 바로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가 이제 뭐 2016년 8월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이 올린 게 16일이더라고요. 네네. 16일에 올려서 보니까 거기에 뭐 백신이 한 70여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죠. 알려지지 만드셨군요. 않은 이제 랜섬웨어인 거죠. 네. 그래서 못 막네, 저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랜섬웨어로 이제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네. 제품 뭐 이제 뭐 고도화하고 네, 뭐 네, 이제 네. 또 뭐 미쳐서 살 때니까 제품에 미쳐서 살 때니까 네. 그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이제 있었는데 9월 뭐 좀 넘어가 가지고 어느 날 뭐 사법 경찰들이 한 뭐 대여섯 명이 저희 회사에 쳐들어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면서 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이래서 해커 집단으로 오해하셨네. 그래서 이제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바짝 얼어가지고 이러는데 네. 뭐 이제 그 수사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대표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랜섬웨어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유포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방법 없이 뭐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네. 컴퓨터도 뭐 다 압수수색 받았고 네. 핸드폰도 다 받았고 네. 그다음에 뭐 통장 입출금 내역도 아, 아유, 다뭐 고초를 수익을 치르셨네요. 수익을 뭐 취한 기록이 있는지 또 네. 다 그것도 다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청에 불려가서 이제 네. 조서도 쓰고 뭐 네네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고초를 겪었는데 결국 이제 무혐의로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수사관이 그래요. 아니 인터넷도 안 보셨냐고 그래요. 사실 그때 인터넷 보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품 뭐 만드는데 미쳐 있을 때라서. 네. 그래서 아니 인터넷 못 봤다 했더니 인터넷 그럼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뭐그 코리안 랜섬웨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조사 받고 와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코리안 랜섬웨어라고 검색을 했더니 아.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제 저게 캡처해놨던 이제 네. 장비들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 저거 말고도 뭐 수십 개의 뭐 기사가 뭐 코리안 랜섬웨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에. 그 한 20일, 그러니까 저희가 16일 날 올렸는데 18일부터 이제 저렇게 기사가 화가 미국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이러스 토탈에 이제 첫날 올렸는데 이제 그 아무도 못 막는 거 확인했는데 네. 백신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보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자기들이 가서 분석을 다 해보니까 저희가 테스팅으로 만들으니까 그 안에다 이제 한국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테스팅으로 만드는 거니까 임시. 그래서 한국말을 막 집어넣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한국말이 코드에 한국말이 막 들어있고 네. 하니까 네. 지네들이 코리안 랜섬웨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명명을 했더라고요. 해버린 명명을 거네요.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안 랜섬웨어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는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 다 올린 거예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또 이제 그 뭐 보고 누군가가 이제 저런 식으로 써서 이제 한국에서도 기사가 한국은 20일 날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랩에도 가보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으로 위장한 랜섬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잘 이렇게 기사를 해놨더라고요. 아,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위장한 랜섬웨어 예, 저희가 만드신 이제 거예요? 아이콘을 카카오톡을 썼어요. 카카오톡 그 아이콘을 또 갖다 이렇게 네. 그냥 조잡하게 만들었죠. 네. 어쨌든 좀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다 올라와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 이게 진짜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우리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고 네. 이제 그냥 또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구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혼났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막자 뭐 이런 순수한 목표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게 뭐 저희가 랜섬웨어로 뭐 돈을 벌겠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막자. 그리고 진짜 랜섬웨어도 백신들이 못 막는 랜섬웨어 막 이렇게까지 확인하면서 제품을 이제 진정성으로 제가 만들어 왔는데 네. 사실 정말 지금도 정작 잘 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대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 기술 우리의 진정성을 또 일반인들은 또 잘 이렇게 좀 알아주거나 이거는 또 딴 또 얘기 전혀.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아무리 뭐 진정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는 게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릴 거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었는데 좀 알아주십사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은데 참 그런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뭐 기술력은 입증이 되신 거네요. 어쨌든 9년 전에 저렇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맞습니다. 했었던 거죠. 랜섬웨어를 예. 스스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제대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형식 뭐 돈 벌기 위한 목적 뭐 이런 거는 사실 생각 안 했고 저는 또 엔지니어다 보니까 제대로 맞고 제대로 하자라는 네. 걸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 그 수사관 분들께서도 뭐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런 자세로 제품을 만든 거 높이 산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만드는 때마다 뭐 테스트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거 누가 오해하지 봐도 않게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거 주의를 해라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력 하나는 네, 의심할 바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이 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바이러스 토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은 숫자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 글로벌 안티바이러스 제품 개발사 네. 지금 73개 회사들이 다 얼라이언스를 맺고서 그 거기서 이제 각 회사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악성 코드라든지 네. 그런 DB들을 네. 바이러스 토탈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거 바이러스 토탈에서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대다수의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다 통과했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저게 깔려 있었어도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못 이 막았겠죠. 앱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막지 못했다라는 네. 반증인 거죠. 네네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알려지니까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개발이 될 거지만,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커는 또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쟤네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그 공격을 받은 기업은 데이터를 탈취당하니까 그 기업에 대한 보상은 쟤네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그 아까 그 알렸던 코리안 랜섬웨어라는 그 랜섬웨어 지금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백신들이 여전히 막질 못해요. 아직도 그거를 못 막는 백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조금만 바꾸면 백신은 이제 또 딴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스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소스 어느 일부분만 조금만 바꾸면 이제 또 백신 업체에서는 또 전혀 새로운 걸로 보기 때문에 또 놓치고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지나면 또 백신이 이제 또 맞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조금씩만 바꾸면 네. 전혀 다른 걸로 인식을 네. 하거든요. 그런 거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백신 업체들이 나중에 뭔가 그 그걸 한번 당해보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마련하려는 거는 이건 끝이 없겠구나. 끝이 없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따라와라. 네네. 뭐 내가 뭐 잠깐 고치면 네, 그럼 그럼 니네는 또 못 못 네네, 또 그러니까요. 니네는 또 못 막는 건데. 네네. 뭐.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뭐 어디 시연을 뭐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백신들 깔려 있는데도 그럼 막지 못한다는 거 뭐 보여줄 수 있어? 입증할 수 있어? 이런 요구들을 고객이 하시면 저희가 만든 랜섬을 가지고 가서 그 시연하면 네. 뭐 백신 몇 개가 깔려 있어도 다 못 막아요. 약간 그렇게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가서 자 백신들 뭐 어떤 보안 솔루션들 다 깔려 있는 거 저희가 뚫어보겠습니다. 뚫어요. 뚫리죠. 이거 보세요. 근데 저희 제품 쓰시면 이거 못 뚫습니다. 라는 걸 시연해버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 그 사용자분들은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간과를 하고 그냥 순진하게들 넘어가시는지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보안업체에서 얘기하는 뭐 말대로라면 네. 세상 못 막는 공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뭐 전혀 막히지 않고 있는 네. 게 뭐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데도 고객들은 애써 뭐 그냥 또 넘어가고 보안업체의 말을 또 맞아 하고 또 그 제품 또 사고 기업 계속 담당자 반복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죠. 그런 보안 업체들한테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애초에 예. 막고 싶은 그것보다도 어차피 못 막아. 근데 우리 이런 거 도입했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면피용으로 위에도 할 말도 있고 예.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쟤네가 제품을 시원찮게 만들어서 우리가 뚫린 건데 쟤네를 탓을 해야 돼.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무책임한 일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내 거고 절대 진짜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 정말 그런 그 마음이라면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내 책임만 면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좀 어찌 보면 그런 책임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어쨌든 뭐 근원적으로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격자와 아닌 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그 메커니즘인 그렇습니다. 예. 건데 그게 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를 던져보는 것 자체가 네. 이 메커니즘 자체가 후천 면역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렇죠.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네.
이 내 몸 안에 항체가 있냐 없냐 네네네. 그거에 비교를 따라서.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후천 면역 메커니즘 자체로는 알려지지 않은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알려지지 않은 네. 공격을 그들은 오늘은 못 막는데 내일 모레 막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오늘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막아야 되는 네네네. 거죠. 예. 음, 그래서 사람이 몸은 후천 면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선천 면역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면역,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선천 면역을 저희가 이제 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예. 컴퓨터에. 네.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신들은 네. 다 후천 면역 네, 그런 것 메커니즘으로 같습니다. 네네. 만들어진 거라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천 면역이 없냐라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있는데 안 찾아본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후천 면역만 갖고는 지금의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선천 면역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대표님. 빨리 좀 보여주시죠. 어떤 식으로 동작을 네, 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예.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두 개인데, 왼쪽이 예. 해커. 네, 이쪽은 원격지의 해커피싱 거고 네, 이쪽은 타겟. 네네네. 예. 지금 이제 타겟 디바이스에는 네. 악성 코드가 깔려 있다는 가정인 거예요. 네, 이미 심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타겟 디바이스 보시면은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네, 네. 저런 거 반출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정보들이 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예. 탈취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자, 이제 해커가- 해커피쉬에서 네, 저 해커 툴을 가지고 네, 심어 놓은 악성 코드를 통해서 네,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저쪽으로 옮겨오는 거구나. 이제 보시면 네. 자 이제 원격지에서 C 드라이브를 열어본 거예요 지금. 네. 저 움직입니다. 커서.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자, 지금 해커피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다 받았어요. 네. 네. 네, 예. 해커피쉬로 전송이 됐어요. 예. 네. 이미 다 유출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저기, 네. 작업 표시, 창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섬웨어. 네. 도 한번 수동으로 실행- 돌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호화가 되겠죠. 네. 저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네네.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타겟 디바이스에는 뭐 백신이 깔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부 프로세스만 차단을 했고 네. 나머지는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감염이 저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네, 이제 저희 제품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창을 열어뒀고. 예. 네, 여기도 이제 똑같이 머리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예. 네. 들어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 네네. 네. 자,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해커피쉬가 접속을 시도를 접속을 하겠죠. 할 때 네. 차단이 된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네. 네. 자, 이번에는 랜섬웨어. 랜섬웨어를 아까와 같이 업데이트를 누르면 차단이 된 겁니다. 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지의 사용자든 네. 지금 이 PC에서 가상의 프로세스던 네.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그걸 우리는 식별하고 차단을 한 거죠. 그러면 저건 해커가 아니고 내가 집에서 원격으로 붙어서 뭔가를 해도 맞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보안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커하고 나하고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내 컴퓨터를 만질 수가 있다. 네네네. 해커는 만질 수 없다. 요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그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동작이 사용자의 어떤 이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서 일어났느냐, 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요래야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해커들이 뭐 어떠한 아주 기발한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해서 악성 코드를 만든다 한들 어쨌든 원격치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다 막히는 거네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 네.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직접 와서 제가 뭐 두드리지 네. 않는 한은 뭐 별 방법을 통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단순하고 이제 근원적인 거예요. 그럼 근원적이려면 단순해야 되잖아요. 복잡하면 뭐 근원적이 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뭐 이런저런 조건 다 달다 보면 되게 결국은 신기하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걸 이런저런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야 근원적으로 이제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고 나 아닌 거 이거를 구별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네. 예시를 한번 네네.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네.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물을 샘플링을 해서 네. 그 자기네 갖고 있는 DB랑 막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독극물 DB랑 그렇죠. 그렇죠. 막 비교를 해보고 네.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못 먹는 네. 물인가 네. 이러면서 그 리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80%의 뭐 근사치로 먹으면 돼 안 돼 막 이런 답변을 주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DB 없는 독극물이면 네.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컨셉이냐면 네. 이것은 내 물인가? 내가 집에서 가져온 내 물인가? 우리 네. 집 냉장고에서 내가 직접 꺼내온 물인가? 내가 직접 가져온 물인가? 내 물인가? 어... 이 컨셉인 거예요. 남이 그래서- 준 건가? 내가 갖고 온 건가?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온 물이 아니면 네.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직접 예를 들어 물병이면 내가 네. 집에서 냉장고에서 물 꺼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담아온 물인데 네.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딱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내 물인가? 아닌가? 여기는 이걸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독극물 DB랑. 네.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네. 필요 뭘 뭐 비교를 해. 이상행위 탐지할 게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신기하네. 있습니다. 자. 기능은 크게 한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네. 네. 이제 사이버 위협 피해 방지용 기능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안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또 무료 백신 지원, 업무 집중도 향상, IT 자산 관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백신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 백신은 만약에 윈도우 제품을 쓰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디펜더라는 네.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 디펜더로만으로도 충분하니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신으로 쓰셔도 된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디펜더를 관리할 수 있는 그 UI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디펜더도 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 제품을 같이 쓰면서. 그래서 무료 백신 지원이라는 이제 핵심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1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랜섬웨어 공격 방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기능인 거고 알려지지 않은 그 위협을 탐지 차단하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로그를 남겨서 예, 나중에 사후 감사 용도로 네, 네. 예, 확인하실 수 있고. 예, 저게 기능이 좀 어쩌다 보면 뭐 이것저것 그냥 좀 많아지고 좀 번잡해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저게 이제 뭐 사실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 위협을 방지하려면 내 PC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든 다 뭐 봐야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막는 거지. 네. 뭐 대충 보면 대충밖에 못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PC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PC가 부팅되는 순간부터 꺼질 때까지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 일어날 때마다
순간순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일으킨 사람이 나가 아니냐. 그래서 나면 이제 그냥 허용하고 놔두는 거고, 내가 아니면 이제 그 막으면서 이제 이런 내가 실행시키지 않은 이런 일이 있어서 막았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를 보려다 보니까 이제 저런 고객들이 이런 거는 그냥 보여드리면 고객들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막는 거. 이게 네. 이제 핵심이고, 네. 나머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다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가적으로 보시면 좋은 것들이니까 보시죠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판매가 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면 이거는 보안 솔루션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죠. 당연히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단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의 제일 큰 차이점은 내가 직접 내 PC에 뭔가 명령을 내린 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술이 핵심. 맞습니다. 그게 예. 이 제품에서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예. 그리고 그게 특허받은 기술이라는 게 맞습니다.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게 되니까 어떠한 날고기는 해커가 어떠한 악명 높은 랜섬웨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막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내 PC에서 어떤 이벤트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런데 네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네. 그러면 그건 정지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예. 그 랜섬웨어 코드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는 이거는 고려 대상조차가 아닌 거예요. 대상조차입니다. 예. 그냥 예. 그게 이 정도 수준이든 이만큼 고도화된 그렇습니다. 수준이든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상관없습니다. 막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심플해서 좋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예. 심플합니다. 네. 그러니까 셀프와 논 셀프, 네. 휴먼과 논 휴먼, 딱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예, 예. 그러네요, 진짜. 이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게 예. 나야, 아니야, 예. 아니야, 막아, 나야, 허용. 네, 딱 그 두 개. 그렇죠. 맞습니다. 머리어가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얘가 네. 무슨 행태를 보이고 네. 얘가 어떤 시그니처를 갖고 있고 네. 얘가 그동안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와서 뭘 했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복잡한 것들을 잘 예. 분석해서 얘가 이상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현재의 보안 솔루션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쓸데기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쓰잘데기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실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공격자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막는 그렇죠. 애들이 직접 해보셨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는 게 얼핏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 막는 게 다 보이는데 제가 네네네. 랜섬웨어 만드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넣어보면 다 제품들이 뚫리는데. 어떻게 막는지 이미 원리가 다 분석이 되거든요. 어. 어떻게 하니까 막는구나.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럼 해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걸 피해서 내가 네네, 또 바꾸면 그렇게 하면 되지, 되니까. 공격하면 네. 되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뚫리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서 막는 거 가지고는 해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커는 먹고 하는 일이 맨날 어떻게 뚫을까 하는 것만인데 네. 막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보고 나서 네. 얘들이 이렇게 공격하네, 그럼 이렇게 막자라고 이제 뒤따라는 갈 수 있지만 앞서서 해커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자라고 앞서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야. 무식하고 근원적이지 않으면 절대 해커를 앞설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커의 공격 기법을 막는 게 아니고 네, 해커를 막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해커의 공격 기법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해커 자체를 막는 거네요. 해커 자체를 막는 거예요. 야, 네. 신기하다. 해커 자체를 막는지. 해커가 저보다 막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해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제로데이 영화 보면서 네. 저게 우리 솔루션이 저기 들어가 있었으면 뭔가 되게 정말 극단적인 화이트리스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맞습니다. 나만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맞습니다. 예, 네요, 이거는 진짜. 네,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사실 네. 가장 단순하고 네네네. 근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화이트 리스트만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게 공급망 공격이거든요. 그렇지. 화이트리스트로 여기는 네. 인정을 해줬는데 해줬지만 여기 공급망을 통해서 다른 걸로 납품이 돼갖고 들어와서 공격을 네. 또. 그래서 무조건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이것만 만들어서 비교해서 차단하는 것도 아주 안전한 건 아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얘가 또 어떤 식으로 뒷단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돌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해커는 하여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뭐 그럼 그러니까 뭐 화이트리스트로 뭐 다른 걸로 다 막아놓고 화이트리스트로만 열어놨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된 애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걔를 사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걔를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되는 이거는 그렇게 사칭하더라도 원격지에서 안 들어왔네. 막아. 그렇습니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신기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생각으로 막는 거는 해커를 절대 앞설 수 네네네. 없다. 네. 이게 뭐 음... 근본적인 원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중세 시대의 전술 장비로 네. 현대전을 치르는 격이다. 방패 들고 가는데 상대가 총 쏘면 못 막잖아요. 방패 뚫리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하는 제품 남들이 산다고 아... 따라 살 필요 없다. 네네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제품은 윈도우 기반의 예,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하고요. 네. 그래서 PC 서버, 키오스크, 포스, IoT 디바이스 네.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리눅스 서버도 대응이 가능하다. 맥은 아직은 안 되는군요. 애플 쪽 생태계는 아직은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키보드 꾹꾹꾹 누르고 마우스 내가 손으로 잡고 클릭 한 거랑 원격지에서 원격으로 붙어서 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시고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네. 아까 시연으로도 봤고 그게 핵심이고 그것만이 현재 자행되는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도 거기에 10분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럼 우리 회사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우리 회사 보안 솔루션 되게 많은데 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랜섬웨어로 한번 우리 회사에 테스트를 해보고 저 회사에 있는 솔루션으로 막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공개된 그 설문조사 링크로 이동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문항에 보시면 상담 신청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